한나라가 공산화되면 나머지 나라 역시 공산화될 것이라는 도미노 이론 내세우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베트남까지가 전쟁을 수행할 정도로 공산주의라면 파르르 떨던 미국. 그런데 이런 미국에 공산주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으며 이들이 어떤 운명을 맞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한 공산주의. 미국 역시 이런 공산주의의 영향권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1930년대 대공황으로 미국 경제가 파탄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통해 큰 정부를 만드는 정책을 지향하자 미국 공산당원의 숫자는 정말 많이 늘어났죠. 재밌는 것은 이 미국 공산당원의 운명이 미국 내 정치 상황이 아닌 국제 정치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되었다는 것이었는데, 히틀러가 미쳐 날뛰면서 스페인의 민주정부를 전복하고 이런 히틀러를 당연히 막아줄 것이라 생각했던 영국과 프랑스가 간을 보는 사이 이들을 대신해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이 정하는 모습을 보이자 미국은 공산주의에 대한 호감을 갖기 시작했고 미국 내 공산당원들에게 관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미국 공산당원 수는 꾸준히 늘어 약 7만여 명에까지 달했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 공산당이 득세하자 미국 내 반공 보수 정치 세력들은 위기를 느꼈고 이들은 1938년 반미행동특별위원회를 열어 청문회를 통해 용공분자들을 색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후 뉴딜 정책에 불만이 있던 사람들과 기독교 전선이 이에 동조하면서 미국 공산당은 우파의 공격을 받았죠. 그래도 사실 이때까지는 그냥 버틸만 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미국 공산당원들이 국내 정치적 압박을 받던 상황에서 애초에 이들이 커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줬던 스탈린이 히틀러와 손을 잡게 되면서 발생했죠. 히틀러와 대항하던 스탈린이 나치와 손을 잡자 그동안 미국 우파와 공산당의 싸움을 그냥 지켜보던 자유주의자들과 공산당은 아니지만 좌파적 성향을 띠던 사람들까지 반공 전선에 뛰어들어 너도나도 미국 공산당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940년 스미스법이라고 알려진 외국인 등록법이 탄생했는데, 스미스법은 정부 전복 지지 행위를 불법화하여 공산당원이 늘어나는 것을 막았고 불운한 조직에 가입한 적이 있는 외국인들을 강제 추방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법을 근거로 FBI를 비롯한 수많은 반공 조직들이 신나서 미국 공산당원을 뚝갑해기 시작했고, 이런 거센 압박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두 번 다시 지하에서 제도권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1941년 히틀러가 갑자기 소련을 배신하고 소련이 미국과 영국을 대신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며 독일의 발목을 잡아두자 미국인들은 소련을 동정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자 이 동정은 호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공산당에 대한 호감이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미국 내 공산당원들도 다시 지상으로 나와 그 어느 때보다 공산당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 나갈 때가 가장 큰 위기라고 했죠. 시간이 지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자 안 그래도 공산주의라면 싫어했던 미국 공화당이 반공주의 전략을 내세우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1946년 중간선거에서 압승했습니다. 그렇게 의회 권력 잡게 된 공화당은 1947년 공산주의 때려잡는 반미행동위원회를 통해 공산당을 색출해내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공산주의 선전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할리우드까지 털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민주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공산당 때려잡는 과정에서 수혜를 입었다는 것이었는데, 원래 재선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트루먼은 공화당의 전략에 편승해 스탈린과 대척점에서 반공주의 정치 노선을 통해 이미지 메이킹을 했고, 이 전략이 먹혀들어 재선이 되었죠. 그렇게 재선이 된 트루먼은 공산주의 때려잡겠다고 하며 트루먼 독트린을 내세웠고,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반소 집단 군사동맹체인 나토를 만들어 아무 걱정 없이 두 번째 임기까지 마무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949년 민주당 출신 전직 고위관리였던 히스가 공산주의를 도왔다는 간첩 혐의로 기소되는 엘저 히스 사건이 터지면서 미국 여론은 이제 트루먼 행정부에도 공산당원들이 숨어든 것이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날리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 사람 조셉 메카시가 나와 미국 국무부에 205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있으며 트루먼 행정부가 이를 알고도 아무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고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하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